안녕하세요. 토니도 땅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박효근의 땅땅교실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도 땅쌤 박효근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땅쌤 저희가 지난번에 매수인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꼭 체크해봐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토지를 매입할 때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정보들 알려주실 건가요? 1부에 이어서 네. 본 2부도 매수인의 입장에서 좀 더 챙겨야 될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네. 토지를 매입할 때 네. 그리고 도대체 더- 어디까지 챙겨야 되는 거죠? 네. 너무 요 챙겨야 될 게 많아요. 2부까지는 네. 챙기셔야 네. 그 진짜 리스크를 거의 클리어시키는 거지. 네. 잘못하면은 토지는 한 방에 훅 가 진짜.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갑자기 뭐 몇 억의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부채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땅을 사던 아파트를 사던 상가를 사던 부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기부등본?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거의-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예. 등기부등본 안에 토지 뭐 소유자 뭐 지번 그리고 그 밑에 뭐 면적, 부채, 지번, 네. 소유자 그리고 이제 얼마나 부채가 대출이 있는지, 있는지, 네. 얼마 빚이 많은지, 음. 그리고 뭐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네. 경매가 들어와 있는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등기부 등본에 다 떠 있어요. 네. 등기부 등본을 망각하고 그냥 사버린다, 네. 보지도 않고 사버린다. 그건 자살행위. 장인 장님이자 자살행위자. 어떡하죠? 네. 그럼 미친 짓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건 필수예요, 필수. 그럼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점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뭐 지난번에 좀 좋은 토지를 고르는 방법해서 알려주셨던 적은 있는데 저희가 뭐 잊고 간과하고 이런 점들이 뭐가 있나요? 오늘 강의는 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쓸 때 네.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인을 네. 특약 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되는 네. 거예요. 예. 합의가 되는 거를 이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되면 곧 그게 특약 사항이 되는 거예요. 특약 사항은 항상 이 계약서의 제일 우선 조건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특약 사항이 엄청 중요한 거고요. 특약 사항상 우리가 부동산 매입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꼭 봐야 된다 했잖아요. 네. 이런 컴퓨터에 500원, 1000원 좀 다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부채가 많을 수도 있고 네. 뭐 또 사채를 빌렸을 수도 사채를 있고. 불려갖고 경매에 당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면 그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네. 만약에 등기부등본 안 보고 땅을 샀어. 네. 근데 갑자기 법원에 통지가 날라오는 거야. 무슨 통지냐? 경매가 들어왔는 통지가 날라온 거야 이게. 두둥. 네. 그러니까 재은 씨가 등기부등본을 안 보고 땅을 사버렸어. 네.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그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봤었으면 등기부등본에 경매가 개시됐다는 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등기부등본을 안 보고 샀기 때문에 그런 부메랑이 뒤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이미 접수된 땅을 등기부등본을 확인 않고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대출이 많은데 그 부채를 떠안고 그냥 승계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 매수자가 그 부채를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매수인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부채가 많은 땅을 그냥 안아버린 거니까 네. 결국은 이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매수인이 그 음. 부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특약사항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약사항이 우리가 명시를 꼭 해야 되는데 매수인 쪽에서요. 네. 우리가 잔금을 주기 전 또는 잔금날과 동시까지는 네. 매도인 측에서 이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모든 권리하자를 없앤다, 오. 말소한다, 네. 치유한다는 조건으로 아. 항상 특약사항이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아. 잔금 전에 그걸 없애는 조건으로. 그럼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부채나 뭐 신용을 다 없앤다. 그런 권리하자 등등등을 오. 매도인이 다 꺼주는 조건으로 오. 말소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동시에 잔금 넘어가는 조건으로 네. 계약서에 특약에 명시를 하셔야지 아. 매수인이 안전하신 거지 그 특약을 명시 않고 그냥 사버리게 되면은 재판부에서 그냥 애매한 거거든. 어떻게 계약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네, 그런 나쁜 매도인도 있죠. 많나요? 제가 이거 부동산을 이제 사업을 18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냐면 세상은 진짜 현실이 그래요. 아. 이런 걸 명시 않고 사버리면은 야 네가 내 부채 안고 사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런 등기부등본을 안 띄고 사면은 진짜 등기부등본을 확인 않고 사면은 그런 사고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진짜 교통사고 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떡하죠? 진짜 등기부등본은 꼭 필수네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거는 부동산 살 때 필수 중에 엄청난 필수예요. 네. 또 한 가지 뭐 주의해야 될 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네. 등기부등본상에 공부상에 소유권자가 나오진 않고 네. 그냥 실제 명의자가 나오지 않고
명의자가 시킨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매도인이 안 나오는 거고 이 부동산 매도인이 위임한 시킨 그 오다를 받은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도인 측에서. 뭐 중개인일 경우도 있고. 그 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매도인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네. 대리인이 나와서 매도인의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꼭 매수인 쪽에서는 네. 등기부등본이나 공부서류나 그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요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주인번호 앞자리까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지금 제 그냥 전원주택 하나 그냥 샘플로 갖고 온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박효근이고 제 생년월일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 뭐 나이가 까발려지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83. 예, 83인데요. 네. 하여튼간에 그래서 소유자 이름, 주인번호가 앞자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매도인을 확인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에 이 표시된 걸 확인하고 명의자 확인하고 이제 실제 매도인이 왔었을 때는 명의자가 왔었을 때는 이거가 갔는지 그 오버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도 확인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신분증이 됐던 인감증명도 위조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정말 사악한 놈들은 위조한 놈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강박증이 심해서 네. 그건 기본적으로 다 확인하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 문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등기 권리증이라 그러거든요. 네. 등기 예, 필증. 건물 등기 필증이에요. 네. 이 건물 등기 권리증. 여기 보시면 여기도 박효근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등기소에서 이렇게 발행해주는 직인이 다 찍혀 있어요. 네. 그리고 등기 권리증에 그때 샀던 매매 계약서부터 해서 그 당시에 내가 이거 샀을 때 그 취득세 낸 거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면 또 제 인적사항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사고 팔렸는지 역사를 과거 역사를 이 등기 권리증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이것까지 일치가 되면은 거의 99.9% 맞는 사람이잖아요. 예, 다 일치하니까. 그런 식으로 토지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소유주가 안 나오고 대리인이 온다. 권리를 위임받은 매도 대리인이 나온다. 네. 그럼 매도 대리인이 나왔을 때는 필수적으로 저희 확인해야 되는 게 네. 부동산 매매 매도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실제 내가 땅을 샀을 때 네. 그 매도인 측에서 그 매도인이 안 나오고 명의자가 장인장모인데 장인장모 토지 명의자의 사위가 왔었어. 사위가. 네. 그래서 똘똘한 사이네요. 똘똘한 사이가 왔죠. 네. 그 장인장모가 그 똘똘한 사이한테 그 팔 수 위임한 거네요. 있는 매매에 대한 네. 권리를 매도에 대한 권리를 위임해서 사이가 실제 위임을 받았는지 권리를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데 네. 매수인이 그때 꼭 그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부동산 매매 매도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이렇게 위임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진짜 토지주가 3명이나 있네요. 네, 토지주가 3명이고 네.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저기 사위가 여기 있는 거죠. 소유주고 그 소유주의 사위가 이 매도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들은 이 매도 권리를 위임하기 때문에 위임인. 네. 그리고 사위가 이 권리를 매매에 대한 매도에 대한 매도인 권리 지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수임인. 그래서 부동산 매매 위임장상 매도인은 위임인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그 권리를 대리 넘겨받은 사위는 그 수임인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매매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 자, 수임받은 자 이렇게 해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고 당연히 토지에 대한 목록, 필지 목록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위임 내용이 적시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위임한 날짜가 나와야 되고 이건 기본이에요. 이 상태는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위임장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거든요.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위임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돼야 돼요. 이거 다 인감도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옆에 다 찍혀 있고. 네, 위임인들의 인감도장이고요.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인감도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감도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이분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또 많네요. 네, 매도 위임장은 매매 네. 위임장은 부동산 매매 위임장은 이거 꼭 확인하는 게 필수사항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인감도장 찍혀 있었잖아요. 매도인들. 이 매도인 중에 한 분인데 여기 명의자가 나와 있고 주인번호 다 나와 있죠. 매도인 이 인적사항이 여기 보시면 매도인 인감증명서고 여기에 인감 날인이 있잖아요. 이 인장. 네. 이 인장 날인한 거하고 매도인이 도장 찍은 인감도장의 날인하고 네. 인장 문양이 같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같아야지만이 이게 인감도장이고
아까 그게 인감증명선거가 입증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매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하는 게 필수 사항이고요. 그 상태에서 신분증 네. 아, 신분증까지 첨부가 돼야 돼요. 되는 예.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들 이렇게 신분증까지 첨부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번호하고 인감증명의 주인번호하고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등기부등본상의 주인번호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다 돼야지만이 이 매매 위임장이 진정한 매매 위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99%. 그럼 토지주가 엄청 많을 경우에는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이 인감도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한 100장이 될 수도 있고 뭐 10장이 토지주가 될 수도 100명이다.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뭐 홍길동한테 그 매매에 대한 매도에 대한 대리 위임을 했다. 네. 그 홍길동이 수임인이 되는 것이고 100명을 다 인감도장 다 찍어야 돼요. 위문으로요. 인감증명서 100명 거 다 첨부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부동산 매매 위임장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네. 이 사람은 대리인일 뿐이에요. 수임인은 이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대리인일 뿐이에요. 네. 그럼 대리인은 책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네. 아주 정확한 말이 없어요. 네. 이 위임장을 해준 매도인, 음. 위임인이 이 위임장을 대리인한테 해준 순간부터는 이 토지 매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매도인이 갖는 거예요. 위임인들이. 예. 그래서 책임에 대한 전가 효과는 이 위임인, 명의자, 매도인들이 다 책임을 짓는 것이고요. 네. 이 사람은 대리자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아. 이 매매 계약에 대한 책임은 다 이 매도인들이 갖는 거예요. 위임인들이. 예. 그래서 위임장은 정말 매도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장해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대리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믿지 못하면 위임장은 매도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리인을 믿을 수 없으면 매도인이 이거 쓸 일이 없겠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매도인한테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임인인 그 대리인은 네. 인감증명은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신분증만 꺼내놓고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 매매 위임장조차도 위조하는 놈들이 또 있어요. 아이고. 이 부동산 바닥은 정말 험난한 바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네, 너무 사실 토린이들도 많고 네. 너무 어렵고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기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위조라는 거는 이 매매 위임장은 물론이고 네. 인감증명서도 위조하고 네. 인감 도장도 파가지고 위조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전문 사기꾼한테 안 걸리시려면은 네. 대리인 매도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그 대리인을 확인할 때는 이 매매 위임장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 상태에서 또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네. 정말 이 매도인들이 이 수임인한테 대리인한테 이 매도에 대한 거를 매매해야 되는 거를 위임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매도인들하고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아, 직접 다 연락을 통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전화번호를 적어놨죠. 통화를 했죠. 네.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건 가급적이면은 음성 통화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저는 만나서. 영통을 추천하는 거예요. 영상 통화요. 영상 통화를. 왜냐면은 제가 좀 강박증이 좀 심해요. 네. 또 세상 내가 너무 의심도 많은 사람인데. 영상 통화를 뭔가 캠코더로 녹화를 해놓거나 이런 요즘 방법이 스마트폰 있나요? 좋잖아요. 네,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영통화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매도인들이 아까 뭘 첨부했어요? 인감증명은 물론이고 네. 신분증 첨부했잖아요. 네. 그럼 신분증에 뭐가 있어요? 이분들 사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분들의 맞는지. 신분증 상에 있는 이분들의 그 사진을 보고 아, 적어도 이 사람들이 맞는지는 이 사람들하고 영통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영통을 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맞는 걸 확인하고 매도인이 매매에 대해서 부인 못하는 거를 녹취를 하셔야죠. 만약에 진짜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꼭 이런 식으로 영상 네. 통화도 하고 요즘에 뭐 줌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확인을 하고 꼭 요즘 확인하려면 시커 확인해요. 어. 요즘 기계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영통에서 확인하고 네. 다 이걸 녹취하시고. 아, 그러면 이제 이 매도인은 이 계약에 대해서 부인을 못하죠.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음. 확실하게 자기가 위임한 게 맞으니까. 그러면은 매수인은 사고가 안 나는 거거든요. 예. 최대한 또 토지주가 좀 많이 없는 그런 토지를 사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모든 부동산은 네. 토지주가 한 명이가 제일 좋아요. 예. 한 명만 상대하면 되는데 네. 등기부등본을 떼놓는데 소유자가 만약에 공유지분으로 여러 100명이다. 네. 그 지난번에 토지는 말씀해 움직이기 힘든 주셨잖아요. 토지죠. 작업하기 힘든 토지가 돼버리죠. 이렇게 하면. 다 또 동의를 얻어야 되고. 뭐 인허가 내려면은 100명 다 동의받아야 되고. 그래서 토지주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토지를 뭐 작업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딜하기도 편하고 네.
그리고 사고 팔기도 뭐 여러 번 말할 필요도 없고 오. 토지주가 적으면 적을수록 네. 숫자가 작을수록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약할 때는 네. 신분증하고 네. 그 인감증명서 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번호 앞번호하고만 오버랩돼서 신분증상의 얼굴하고 네. 실제 우리 봤을 때 얼굴하고 같기만 하면은 보통 계약을 다 체결하죠. 예. 네. 이 등기권리증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거는 이 사람들이 사기꾼 스멜이 났을 냄새가 났을 때 이거 확인하는 거지. 예, 그래도 예. 매수자 입장에서 등기 필종을 좀 요구를 하는 게 안전한 그러면은 방법이 거의 99.99%지. 어. 왜냐면 이거는 이거 위조하는 하기가- 것도 하려면 하는데 네. 이것까지 위조하는 건 본 적이 없어 내가. 아. 예, 왜냐면 이거 세금 고지서 다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아.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꼭 체크를 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오늘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